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도에 있는 토지 경매받은 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이죠? 낙찰이 됐는데 24평입니다. 자, 24평짜리 전인데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요게 57만 4천 원이 574만 원이었는데 680에 120%에 낙찰됐네요. 저희도 입찰 들어갔지만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몇십만 원 차이로 떨어졌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을 이게 기능이 좋다고 해서 좀 써보고 있는데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배우는 여러분 심정도 알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복판에 있는 용지입니다. 미불용지예요. 그러니까 미불용지가 경매 나왔는데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보자는 얘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도로 한복판에 있는 땅이죠. 그러면 도로 한복판에 있는 여기 이 땅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도로 한복판에 있는 땅이었고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땅은 맞아요. 근데 이게 입찰 들어가니까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농지예요. 농지증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미불용지인데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보상금 준 근거가 없다. 이건 미불용지가 맞아요. 분명히. 문제는 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시효 취득을 주장합니다. 20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우리가 도로를 썼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이 물건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지에 대한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도로로 쓰고 있죠? 그러면 농지가 도로로 쓰기 때문에 이건 농지증 의미가 없다. 이 반려증이 나와요. 그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돼요. 다시요. 너는 농사 짓는 거 농지증 인정 안 돼. 이러면 이 반려증은 불화가 떨어지고 보증금이 몰치됩니다. 그러나 본 토지는 도로로 쓰기 때문에 영농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농지증이 반려됐던 반려사유를 볼 때 여기는 영농할 수 없는 땅이구나 원래. 그런 이유로 즉 내 잘못이 아니라 땅에 대한 문제를 했다면 이런 거는 매각 결정 떨어져요. 이 반려증은. 너는 농사질도 마냐? 그 개인적인 대인적 물건 때문에 대인적 원인으로 농지증 안 나오면 이건 불허가 떨어질 때 보증금 몰치당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얘기가 써 있죠? 지금 보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도로인바 보상관계 및 기타 권리 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직접 조사해봐라 써 있는데 도로인바 보상관계 권리관계 등에서 입찰자 체감의 사진 조사 바람 농지증은 문제가 없고 이게 걸려요. 그럼 미불용지는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한다는 얘기를 해당 공무원이 계속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농지증 문제 이거 보면 누가 높게 못 들어오겠다 해서 조금 낮췄더니 몇십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국가 지자체 시효 취득에 대한 거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효취득은 일정 공간을 내가 자주점으로 오랫동안 했다면 이거 시효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시효취득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판례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로펌들이 시효취득 조심해라 조심해라 떠드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언제 시효취득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큰 건물을 져요. 그 대신 얘가 개발행 허가 받을 때 내가 도로를 이렇게 더 넓혀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너희들한테 넘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허가 받고 개발한 거예요. 큰 필지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H건설이었다면 H건설이 이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개발하면 이거 넘겨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 지자체는 이거 이제 도로 대권에서 포장까지 했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자주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준공과 동시에 이거는 소유권에 넘어온 걸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 주문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등기 안 넘어가도 준공과 동시에 넘어온다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해당 지자체가 20년 평원공원이 자주점이 한 걸로 봐서 시효취득 인정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갖고 남의 멀쩡한 땅에 도로 낼 때 이 사람 연락 안 돼서 그냥 냈다고 이거를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깨졌어요. 이거는 시효취득 주장하는 지자체가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지자체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쪽에서 넘겨준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를 가지고 지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공사했을 때 이럴 때는 시효취득이 돼요. 그러나 소유자 연락 안 된다고 그냥 도로 밀어버리고 공사하는 옛날에 그런 마구잡이 공사하던 시절에 이걸 갖고 자주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인정되면 남의 거 들고 와서 자주점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의 시효취득 주장론에 대한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중토에 있는 친구한테도 직접 전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깨졌어.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최근에 법원의 판례는 국가 지자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인정하는 추세가 이런 것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주기로 했으니까 국가는 공사까지 해주고 내 걸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주기로 한 적이 없어요. 이 땅 주겠다고 주인이 한 적이 없으면 이거는 시효취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래서 국가 지자체 시효취득에 대한 얘기 한번 그 논리를 간단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가 지자체 시효취득 가능한가?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이 받으신 분 축하드려요.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